저희가 앞부분에서 잠깐 봤는데요. 한국일보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정원에서 민간 댓글 부대 3,500명을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확인했습니다. 30개 팀이 여론 조작을 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참 슬픈 일이죠. 아침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을 알려드리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3,500명이라는 중견 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라는 소위 국정농단을 하기 위한 댓글 부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보았는가 이걸 반증해내는 쇼킹한 뉴스인데요.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회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올 30일이 아마 그 파기 환송심에 대한 이제 결심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청와대의 정무 민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은. 예. 네. 그렇다면은 백성이 준 옷을 입고 백성이 준 돈으로 멸사봉공을 해야 될 국정원이 국민에게 내내 걱정만 끼쳐드린 것이죠. 예. 이따가 여러 패널들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지난 9년의 그 소위 보수 정권이 안겨준 아픔의 상처가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예. 이제 앞으로 시작될 BBK 사건이나 사저방 문제라든가 이명박 정권의 그 과거 적폐청산의 그 소위 시발점이 예. 지금 시작되었다. 아마 30일 날 이루어질 원세훈 파기 환송심에 대한 결정이 예. 기대됩니다. 원세훈 원장 재판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글쎄요. 정권이 끝난 다음에 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공개된 배경도 뭘까요? 이게 이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라고 지난번에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2009년 5월 달부터 2012년 12월 달까지 이 이른바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됐다라는 것인데 총 인원이 한 3,500명.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9개 팀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30개 팀까지 굉장히 확장이 됐다. 그리고 거기 이제 구성원들은 주로 전직 군인이라든지 회사원이나 주부 학생 등 이른바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여권의 우호적인 댓글을 단다든지 야권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원세훈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것이 2009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2월에 취임해서 2009년 5월 달부터 이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고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럼 과연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시기라는 것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그 촛불 이후에 광우병 그 이후에 이 전체적인 어떤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옮아가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지금 겹치거든요. 이런 부분과 결국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당시에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 속에서 국가정보원이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4대 포털 사이트에서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 판세 분석부터 여당의 대응 전략까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뭐 분위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규모, 숫자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에 대해서 눈 감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 내지는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13가지 이제 적폐 TF를 구성하고 13가지 과거 정권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댓글 사건은 그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규모나
어떻게 관여한 깊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지금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 이 13개에 관한 모든 것들이 밝혀졌을 때 지난 MB 때 어떤 일이 국정원이 개입되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여론 내지는 뭐 조사라든지 이게 국정원이 얼만큼 우리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깊숙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후보를 옹립하는 것까지도 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검찰이 결국은 다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인데 윤석열 검사 그분 자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자초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검사뿐만 아니라 최동욱 검찰총장까지도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 밉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도 윤석열 검사가 다시 이 사건을 맡을 거다라는 지금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예. 봤었을 때 결국은 검찰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그러면 이런 거를 단독으로 했을까요? 글쎄요. 청와대가 윗선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과연 확대될 것이냐. 원세훈 전 원장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기 때문에. 근데 황선우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이제 과거로 회귀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비판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네. 과거는 또 빨리 정리를 하고요. 나쁜 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고쳐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 아마도 이런 적폐 청산이라는 것들의 목표가 적폐를 정말 없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그렇죠. 그게 이제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이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건데 과연 그 수위가 어떤 특정한 정권의 또는 특정한 개인의 선거 캠프 역할을 하듯이 거기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전략을 세우세요라고 했던 게 과연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었는지 예. 그런 부분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정치권이 SNS 또는 포털 이런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을 너무 인위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소통 공간인데 이거를 홍보를 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 이런 이제 상처가 이제 골마서 터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글쎄 그 모든 것이 좀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SNS 뭐 포털을 이용해서 이걸 정말 유리하게 이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지 이거를 본인에게 맞춤식으로 네. 뭐 개인의 사유화해서 뭐 이미지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는 했지만 과연 3,500명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도 글쎄요.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의문스러운데 좀 3,500명이면은 상당하죠. 예를 들면은 그렇죠. 포털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람이라도 얼마 가면서 계속 달고 그걸 리트윗하고 계속 어쨌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3,500명이 한다. 물론 이번에 보면 그 3,500명이 일종의 전일제로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걸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원도 있고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평소에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제 아마 이러한 부분을 했던 것 같고 국정원은 그에 맞춰서 돈을 지급을 했던 거. 전체 돈이 지금 파악된 것만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이 3,500명의 이른바 사이버 심리 요원들이 그한테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받고 평소에는 자신의 어떤 할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 하루에 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그 인터넷 포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댓글 같은 것들을 우호적인 댓글들을 뭐 아이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이들을 예를 들면 제가 한다면 아이들을 한 20개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만들어서 여기는 이 아이디로 막 올리고 저기는 이 아이디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3,500명이라는 숫자는 저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이버 공간에서 그 소통 그러니까 내용이나 어떤 의견이 확산이 되는 게 그
그 내용을 올린 사람이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몇몇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이용자가 올린 글이 주도 행하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도 연구 결과도 보면은 몇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의 올린 글이 예. 그것들이 뭐 리트윗이 된다든지 공유가 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그게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듯한 그런 효과를 낸다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검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3,500명이라는 수가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 영향력 있는 어떤 그 파워 유저가 등장을 했고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면은 예.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컸을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거하고는 조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탄핵까지 가는 문제하고요. 이거를 정치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는지 뭐 그 여부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때 그 2012년도 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일각 또 일반 대중들이 퍼져 있는 그런 말들이 이명박 정권의 안정의 담보를 위해서 박근혜 정권과 빅딜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국정원 사건의 총체적인 발원지를 캐고 출구를 캐다 보면은 얼마나 한 사람의 인권이 끝까지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더 넓게는 얼마나 국정원을 잘못 두게 되면은 예. 얼마나 나라의 비극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마 천인공노할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곤란할 것 같아서 예.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2년 동안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직접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0명 옆에 국정원의 그 수에 조금 넘는 또 3,500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500명 얼마나 큰 인원이냐 하면은 예. 국정원은 이제 국가보안법상 인원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출신 성분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국정원 이 파트, 정치 파트를 엄격히 폐지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이 파트가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사 사건 등 한 개인을 빨갱이로 몰고 종북으로 몰아서 국정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인도하는 예.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도한 곳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 정권에 비해서 민정과 그 소위 정무 기능이 극히 약했어요. 예. 이제 와서 보니까 이명박의 그림자라는 서울시 부시장을 하고 이명박 정권 내내 소위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때 저 정치 이 파트에서는 전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의 정치 사찰은 물론 재판까지 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시를 했죠. 저도 이번에 국정원 TF에다가 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제 질문인데 그게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전직 대통령을 뭐 조사하든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의혹만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른바 MB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원세훈 전 원장의 이러한 부분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겠느냐, 뭔가 청와대의 교감 속에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예. 그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줘야 예를 들면은 검찰 수사든 어떤 부분이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011년에 이른바 SNS 여론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국가정보원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명박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다 보도가 됐고 2015년에 한 언론에서 관련된 부분을 보도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한 8개의 문건이 공개된 거. 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들은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예. 예를 들면 원세훈 전 원장이 아니다. 이건 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고 충분히 어떤 그럴 수 꼬리 있죠. 자르기를 딱 이렇게 예. 해버렸을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떤 증거, 구체적인 어떤 물증 예.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이죠.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요. 이번 국정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 롯데 초고층 빌딩 신축과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또 갖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가 또 있다라고 그렇겠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시기든 그것이 어떤 시기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